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찌릿입니다. 오늘은 전기 설비 점검에 꼭 필요한 열화상 측정에 대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전기 안전관리와 직무고시를 위해 열화상 측정을 해야 하는데요. 그럼 열화상 카메라가 무엇인지, 왜 하는지,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열화상 카메라가 무엇일까요? 열화상 카메라는 적외선 에너지, 그 에너지를 감지해서 실화상으로 변환해주는 비접촉식 측정 기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열화상 카메라의 작동 원리를 간단하게 보자면 열화상 카메라는 일반 카메라와 작동법이 조금 다릅니다. 일반 카메라는 사람의 눈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물에 부딪혀서 반사된 빛을 이미지로 바꾸어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가시광선을 감지할 수 있는 카메라는 열 에너지를 감지할 수 없고, 열 에너지를 감지하는 카메라는 가시광선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는 적외선의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적외선 에너지를 데이터를 사용해서 영상 출력을 기능을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미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열화상을 사용해야 할까요?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는 이유는 충분히 예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전기는 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측정을 전혀 못하는 건 아닙니다. 후크메타나 검증기를 통해서 전압과 전류 상태를 체크할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표면 온도가 어떤지, 특고압은 얼마나 잘 견디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유용하게 사용하기 좋은 것이 바로 열화상입니다. 전기 안전관리자 직무고시에서도 열화상을 통해 진단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열화상이 고가의 기기임에도 불구하고 전기 설비를 효율적으로 진단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는 열화상 측정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열화상 측정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삼상 비교법입니다. 삼상 비교법은 동일한 조건이고 다른 부위와 비교해서 판별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삼상 비교법 판정 기준입니다. 온도차가 5도 이하는 정상, 5도에서 10도 이하는 요주의, 10도 이상은 이상입니다. 그리고 삼상 비교법에 판정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온도차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직무고시를 수행할 때 사진은 실화상과 열화상으로 구분해서 기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동일 조건은 삼상 평행부하가 되는 상태여야 하고 삼상 모두 동일한 전선과 굵기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열화상 측정은 직무고시 때문에 분기, 반기, 연차별로 적합한 기간에 맞춰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직접 촬영한 저압반과 고압반, 배전반을 사진을 보면서 삼상 비교법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플루크 열화상 측정기로 촬영을 했고, 거기 플루크 열화상 측정기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측정 대상이 적혀있고 사용 전압, 그리고 삼상 비교 기준이라고 해서 이렇게 정상과 요주의 이상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촬영한 영상은 여기 A12 저압반이고요. 이렇게 실화상과 열화상 두 사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은 작아서 제가 좀 더 키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세상의 포인트를 집어서 이렇게 차를 두었습니다. L1, L2, L3로 해서 각 포인트의 온도가 17.8, 17.7, 17.7로 해서 5도 이하이기 때문에 정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도 똑같이 측정 대상이 LV1-1입니다. 저압반이고요. 세 포인트 부스바를 찍었습니다. 부스바를 찍었고 온도차는 이렇게 5도 이하를 나와서 정상 상태입니다.
좀 사진을 좀 키워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접속되는 부분에 제가 포인트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부스바 연결되는 부분을 포인트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 더 보자면 여기면 SPD인데요. SPD에 대해서 열화상 측정한 걸 한 번 더 보여드리고요. 측정한 영상 온도차는 15.3, 15.4, 15.3입니다. 제가 찍은 영상들은 다들 온도차가 정상 범위 안에 들어서 요주의나 이상이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주의나 이상 상태에 대한 온도차가 발생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원인을 찾고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메인 차단기 밑에 여러가지 분기 차단기가 있는 형태입니다. 열화상을 측정해서 가장 많이 보셔야 될 부분은 이쪽 접착 부분입니다.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기계적인 진동에 의해서 단자가 풀리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터미널 같이 이렇게 꽉 조여지는 부분도 이게 장기간 오래되다 보면 저항력이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열화상으로 잘 측정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접속 체결 부위를 자주 보셔야 되고, 이 부분이 열화가 되거나 아니면 열이 발생해서 저항치가 높아서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열화상을 측정해서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온도차가 많이 발생이 됐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거는 먼저 부하가 불평행이 아닌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자 조임이 잘 되었는지, 그리고 터미널이 잘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보시는 게 가장 좋은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조치를 한다면 아마 온도가 낮아지고 정상 상태로 돌아올 확률이 높습니다. 금속 표면이나 산화미 부식으로 인해 금속 접속면이 전기 저항이 높아져서 정기적인 화재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그러한 부분들은 열화상으로 측정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특화합반을 찍은 건데요. 여기는 그 CGIS라서 이렇게 블록을 해서 온도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한 구간만 찝어서 온도를 측정하기 힘든 부분은 이렇게 블록을 나눠서 측정을 하게 되면 좀 더 정확하고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또한 이런 온도차가 이렇게 5도 미만이어서 정상으로 들어가게 됐고요. 왼쪽은 열화상 측정기에서 주는 보고서고요. 오른쪽은 전기안전관리에서 주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왼쪽 거를 사용하셔도 되고 오른쪽 거를 사용하셔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에 맞춰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열화상 측정하는데 여러가지 요인도 있고 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열화상 측정을 통해서 안전한 전기 설비를 유지하고 안전한 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찌릿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